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교과서 52, 53쪽에 일본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일본 뭐 이렇게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일본에 직접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간 좀 칙칙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높은 건물들, 이렇게 뭐 아주 고층 빌딩 이런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좀 타일식으로 된 건물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층 건물보다는 단독주택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지진이라던가 이런 자연재해가 많아서 이 목조 주택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약간 칙칙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52, 53쪽에 그 일본의 주거 문화, 즉 집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52쪽 보시면 일본의 주거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자, 일본의 주택은 단독주택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비슷한 만션이라고 하죠. 만션.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과 비슷한 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마 이제 학교 주변에 그 고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거는 일본에 가면 아파트가 아니라 만션, 맨션에 해당합니다. 맨션. 자, 그게 좀 큰 차이점이고요. 명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세대 주택 혹은 뭐 주변에 뭐 다가구 주택 또는 뭐 빌라 형식의 그런 이제 주택 구조를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명칭으로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잠깐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기 책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이꼬다떼라고 해요. 이꼬다떼. 뭐 이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이꼬다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듯이 아파트 또는 이제 만션. 지금 아파트하고 사진상 보시기에 아파트하고 맨션하고 큰 차이가 있지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일반적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꼬다떼라고 그랬죠. 이꼬다떼.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형식의 것이 만션이 아니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우리말로 하면 아파트라고 번역이 되지만, 뭐, 이런 형식의 집들을 뭐, 이제 짱구에 보시면 와르르 맨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의 것들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식의 것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형식의 것은 만션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건축 그 허가를 낼 때 아파트를 낼 건지 뭐 만션으로 낼 건지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좀 고층이다 싶으면 만션, 그다음에 좀 저층 뭐 2, 3층, 3, 4층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이제 보통 아파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만션이 되겠죠? 네, 만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명칭은 뭐 단독주택은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하고 맨션의 명칭 차이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퀴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우리 일본의 아파트는 우리나라 아파트와 같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네, 틀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뭐 그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겉에 보시는 베란다 쪽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소방대가 진입하는 곳 또는 피신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 집 요 부분 층간 사이에 그 문이 있는 경우들이 또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긴급하게 화재가 났다거나 대피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이제 출입구가 막혔을 경우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일본에 가셨을 때 이런 이제 주택 구조를 봤을 때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아 이런 게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구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자, 일본의 전통적인 이제 그 집 양식을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냈는데, 옆에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일본의 주택 구조는 주로 LDK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LDK. 이거 혹시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LDK의 L은 리빙룸, D는 다이닝룸, 그 다음에 K는 키친입니다. 그래서 3LDK 같은 경우는 L, 리빙, 3다. 3개가 방이고, 거실이 하나, 그 다음에 식사하는 공간이 하나 있고, 다이닝룸, 그 다음에 키친이 하나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2LDK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방이 2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D다. 그러면, 뭐, 식사하는 공간이 뭐 2개 있는 집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집 구조 표현을 합니다. 일본의 그 부동산을 가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LDK, 1LDK, 뭐 3LDK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약간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와시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시츠. 와시츠는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화합할 때 이 화자를 와로 읽고요. 요의 뜻은 일본 또는 일본의, 일본식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와시즈라는 말은 보통 타타미가 깔려 있는 일본식 전통 방을 와시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좀 꼭 알아두시고 이 와시즈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도코노마예요. 도코노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구조인데요. 잠깐 보시면 요건 이제 교과서 내용이고, 자, 여기 전통적인 와시즈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 일본어로 도코노마라고 합니다. 도코노마. 지금 요 사진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화병이 하나 이렇게 있지요. 요 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 장식. 주로 여기에 이렇게 족자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꼿꼿이한 이렇게 화병이 있거나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라도 일본 집에 가셨을 때 이 부분에 올라앉거나 뭐 올라서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좀 이따 다시 책에서 보시겠지만, 자, 이 부분은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시이레라고 해요. 오시이레. 이거는 우리말로 붙박이장에 해당하죠. 그 영화 주온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이 붙박이장을 쓱 열고 이렇게 고기 뒤밀고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저도 일본에 살 때 이 오시이레만 보면 이 밤마다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옷장이에요. 옷장. 기본적으로 붙박이장, 옷장 또는 뭐 이불장,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보시면 여기 뭐예요? 다타미라고 하죠. 다타미. 우리말로는 다다미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습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름에 돗자리 깔듯이 이제 그러한 식의 이렇게 왕골이라던가 이제 그런 용도 그러한 이제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깔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판.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방 크기를 나타낼 때 요 타타미 한 장이 주로 우리나라의 반평 정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방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 타타미 장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로그조 6장짜리 방에 제가 살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방은 좀 큰 방이에요. 지금 보시면 타타미가 몇 장 깔려 있냐면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일곱, 여덟, 이쪽에 아홉, 열. 기본적으로 뒤쪽은 안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10장이 깔려 있는 방이죠. 굉장히 큰 방이에요. 6장짜리 정도 되면 여러분들 그 아마 공부방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정도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제가 살던 방 6장짜리 방의 크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와시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요 토코노마, 그 다음에 요 오시레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시즈라는 명칭, 그 다음에 토코노마, 아까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장식. 자, 그리고 뭐 욕실하고 화장실은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고, 뭐 제가 살던 곳은 이제 워낙에 집이 좀 좁아서 욕실하고 화장실하고 이제 같이 있는 곳이 있긴 했는데, 보통 일본의 그 집을 가보시면 욕실과 화장실은 딱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따로, 욕실 따로.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욕실이죠. 욕실. 자, 이 욕실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뭐 여기 매트들이 보통 하나씩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볼일을 보시고 물을 내리면 여기서 이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용도냐? 손 씻는 용도예요. 손 씻는 용도.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변기로 내려가게 되죠.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물론 이제 썼던 물이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돗물이지만 이 물을 다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비누칠을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손만 닦는 이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뭐 물절약이 좀 낫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욕실이에요. 욕실. 뭐 기본적으로 욕실은 다 똑같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도 있는 집들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온도 조절기예요. 온도 조절기. 그래서 물 온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 토토로 같은 데 보시면 그 나무통 이렇게 있는 욕조에 이렇게 해서 뚜껑이 달려 있는 거 아마 이제 토토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욕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때를 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앞에 사람이 하나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그 뒷사람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물을 쓰는 이제 그런 형식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이 부분 와시츠, 여기도 와시츠. 지금 여기도 제가 봤을 때 로그죠. 6장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7장, 8장인가요? 여기 반이 사이즈면 8장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큰 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설명이 다시 나와 있죠. 자, 일본의 전통적인 그 타타미가 깔려 있는 방을 와시츠, 지금 여기 있죠. 와시츠, 타타미가 깔린 전통적인 방을 말한다. 그 다음에 도코노마는 방바닥보다 약간 높게 만들고 족자나 꽃꽂이 등으로 장식한 공간이다. 이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은 장식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붙박이장, 오시이레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거 아마 사진으로 교과서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코타츠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이 안 돼요. 바닥 난방을 일본어는 유카담보라고 그러는데, 유카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살던 그 야마가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북쪽이라 추운데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입김이 나고 막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바닥이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일본 유학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장판 같은 거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탁자 아래 온열기를 달고 있는 이런 이제 탁자형 난방기구가 이제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코타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타츠. 코타츠. 아마 짱구 뭐 일본 그런 애니메이션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식사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과일도 까먹고 요 이제 이 탁자 요 아래쪽에 난방 기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도 옛날에 지금 이사한 집 말고 전에 살던 집에서 썼던 것이 있는데 얘가 제가 예전에 썼던 어, 그 코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뒤집어 놓은 건데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콘센트를 꽂게 돼 있고 이게 쭉 전열기를 빼서 이제 전기를 연결하면 스위치가 달려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따뜻한 온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이렇게 이불을 쭉 덮고 탁자를 올려놓고 식사도 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용도로 쓰는 난방 기구에 해당합니다. 이제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워낙 추워서 아파트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썼던 곳입니다. 이게 뭐냐? 코타츠라고 합니다. 이 명칭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시츠, 그다음에 도코노마, 다다미, 오시레, 코타츠 이런 정도의 용도 명칭은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욕실과 화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 문화가 매우 발달. 자, 이건 왜 그렇죠? 기후와 관련이 있어요. 기후. 기본적으로 겨울에 춥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렇게 두꺼운 이불, 저도 이제 굉장히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는데 따뜻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이제 이불을 덮고 자야지 밤에 이제 춥지 않게 잘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문화 때문에 목욕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물론 이제 온천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욕조가 있고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윗부분에 그게 없지만 이쪽은 이제 욕실이 아니라 화장실, 그 다음에 이쪽은 욕실, 그 다음에 욕조의 물 온도를 유지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가 이제 같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일본의 주택 구조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뭐 여러 가지 그 주택 구조, 맨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거 있었고요. 와시츠 이런 내용들을 주로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